현재 1위 업체인 램 리서치에도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 실적을 3분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가 수익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배당으로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전문가 이재준 팀장입니다. 전일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저항대, 매물대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반등은 미국 증시의 실적에 반등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악재가 완화된 것이 반등의 이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 분위기가 이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노란톡방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또 단단하게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업체는요,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표가 반도체 8대 공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전체적인 제작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웨이퍼 공정은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를 공정에 맞게 자르고 세척하고 검사하는 공정이고, 산화 공정은 웨이퍼에 산화막을 형성을 해서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을 하는 공정입니다. 세 번째 포토 공정은 감광액을 바르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서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공정이시고요. 식각 공정은 형성된 회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서 회로를 완성시키는 공정입니다. 방막 공정은 기계 가공으로는 실현을 할 수 없는 얇은 막을 씌워서 전기적 특성을 가지게 하는 공정이시고요. 금속 배선 공정은 신호가 전달되는 금속선을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EDS는 테스트 공정이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패키징은 말 그대로 완성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각 공정은 반도체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깎아내는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은 액체 또는 기체를 사용해서 부식을 일으켜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식각 공정은 반도체의 미세화와 낸드의 적층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처음으로 앵커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나요? 네. 네. 최근에 앵커님 생각하시기에 반도체는 커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요즘에 모든 제품의 포인트는 경량화 아닌가요? 그쵸. 작아지고 좀 섬세해지면서 가볍고 뭐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같은데. 그만큼 작아지고 있는데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해서 성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반도체의 크기는 작아지면서 성능은 상당히 고성능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거는 회로 패턴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에 따라서 제품의 수율과 성능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제품은 상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회사의 제품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식각 장비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식각 장비는 건식 식각과 습식 식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건식 식각은 정확성이 좋고 작은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높고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공정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식 식각은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과정과 빠른 속도가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정확성 면에서는 건식 식각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서 식각 공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식과 습식 중에서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앵커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습식 같은 경우는 뭐 빠른 속도가 장점이긴 하지만 건식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건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건식이고요. 그 건식 식각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램 리서치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쿄 일렉트론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과점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업체는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의 약 80%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 10일에서 12일마다 교체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신데 현재 1위 업체인 램 리서치에도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세계 4대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와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트 머티리얼즈,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까지 모두 이 회사의 고객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둔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유일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충분한 기술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도쿄 일렉트론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인데요. 도쿄 일렉트론의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실리콘 부품을 이 회사가 거의 독점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수출이 안 될 경우에는 도쿄 일렉트론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 제품에서 도쿄 일렉트론의 제품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납품을 하는 이 도쿄 일렉트론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납품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이슈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게 바로 이 기업이시고요. 그만큼 실적 상승과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적 관련한 부분 꼭 따져봐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실적은 어떤지 재무제표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3.1% 증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거의 매년 1년의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쭉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3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와 대비를 하더라도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20%,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호실적을 기록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호조와 투자 확대로 기존의 반도체용 부품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다가 코로나에 따른 해외 경쟁사의 대응 지연으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입지가 최근에 상당히 탄탄해진 점도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몫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입된 파트 내 장비 내의 파트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의 최대 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3분기에는 매출 70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16억 원으로 73%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 실적을 3분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내 반도체의 업황은 사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예상하는 건 해외의 거래선 다변화 효과 때문인데요. 이 효과가 3분기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또 다른 주요 제품인 탄화 규소 제품의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7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흑자 전환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성장이 3분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투자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올해 최대 분기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엄청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에는 현금이 쌓이고 있고 배당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크게 해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배당 성향이 높은 업체입니다. 그만큼 주가 수익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배당으로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와 배당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산, 부채, 자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꽤 많은 자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부채보다 자본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좋은 재무 구조와 좋은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매우 좋은 성장성의 안정성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현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활동으로 현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한 밑거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현금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을 보시면은 작년부터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성과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부채까지 잘 갚아나가는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 자산도 쌓이고 있고 말이 없는 현금 흐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 살펴보시면 부채 비율 201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79% 수준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보율 계속해서 늘어나서 2165%나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채에 엄청난 유보율, 안정적인 재무 비율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성 또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업체의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매출 3천억, 영업이익률 30%,
배당 성향 2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 이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는 단 2개 정도 회사밖에 없습니다. 바로 리노공업과 TCK 정도, 이 정도인데요. 이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성장은 내년부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보자면 리노공업과 TCK의 주가는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 밸류도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기준으로 PER을 좀 계산을 해보자면 14.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PER을 살펴보면 24배에서 29배 수준으로 이 업체와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업체 지금의 주가보다 2배 가까이 오른다라고 해도 동종업계 평균 PER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건 주가 상승 여력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엄청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주가 상승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하셔서 포트에 담아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상의 위치, 우리가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왔는지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업체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박스를 형성한 이후에 작년 연말에 박스권은 돌파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적이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1, 2분기 실적으로 그 기대감에 맞는 성장 보여줬습니다. 주봉상으로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의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추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부터 길게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지만 올해는 최대 실적이 이 추세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주봉이 깨지면서 하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추세상의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예상을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과 마찬가지로 일봉상으로도 추세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한 지지라인 121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추세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더욱더 강해졌고요.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4월부터 만들어진 박스권의 하단에서도 반등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의 하단과 박스권 하단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지라인 또한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하락은 오히려 이런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매수하신다라고 하시면 매우 큰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가 종목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